한 주간 언론 소식을 전하는 미디어 비평 그 핵심만 간추려드립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시의원들이 최근 TBS가 집중호우에도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비가 많이 온 8일과 9일 외에 10일 출근길에도 재난방송에 총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출근 시간대 프로그램이 공교롭게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겁니다. TBS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TBS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재난방송 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8일 밤부터는 3단계 재난특별방송 체제로 전면 전환했다가 10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2단계로 하향 조치했습니다. 그럼에도 10일 뉴스공장 시간대에는 기상청이나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 한국도로공사 등 총 10회 정보 연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 7시 50분부터는 뉴스공장 정규 편성 시간대를 줄이고 TBS 긴급호우특보 상황실을 별도로 편성해서 교통과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공장 2부와 3부에 편성된 8시 아침 종합뉴스에서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직접 연결해 교통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 의도가 뻔한데요. 그래도 재난보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정배 의원과 함께 동조한 시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래도 편성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그 그런 시기가 얘기예요. 시기인 만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집에 계셨던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네. 곤란한 질문은 좀 이러면 내가 곤란해 자꾸 이러면 내가 곤란해 I'm crazy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직 100일밖에 안 됐답니다. 어쨌거나 100일. 떡은 못 돌려도 기자회견은 진행했는데요. 낙제점, 불통이란 지적이 쏟아졌지만 성심성의껏 우쭈쭈 해주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된 40분을 넘겨 오직 3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칭찬했고 심지어 국민은 윤 대통령의 이번 회견에 적잖은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써제꼈는데요. 조선일보의 딸랑딸랑에 적잖은 짜증을 느낍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소속 언론사 199곳의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는 어디였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조선일보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불신도에서도 1위를 차지했네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부정적인 영향력을 터뜨리는 언론사로서 기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조선일보가 단연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조선일보가 늘상 슬로건처럼 박아놓는 이 1등 신문 그 의미를 새삼 알겠습니다. 1등은 1등이죠. 자, 그런데 기자들이 꼽은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는 어딜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연합뉴스가 꼽혔습니다. 연합뉴스는 통신사죠. 언론사에 뉴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통신사인데 그래서 이 나타가 됐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단독,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 이 기사 기억하십니까?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5일 세계일보는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관련자들의 도주를 지시했고 이 지시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 등은 가족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동시에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은 이들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이는 허위라며 맞대응에 나섰었죠.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기자들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 2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시민언론 더 탐사 권지연이었습니다.